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지금 근래 며칠 동안에 들려오는 북한 소식을 보자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또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 라는 소식이 연이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초반에는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권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후반까지 겪었던 아주 그 이례 없는 식량난에 이제 허덕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국제사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통일부도 그렇고 뭐 북한을 연구하는 단체들에서도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처럼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에게는 30만 명 그러면 아마 콧방귀 낄 겁니다. 왜냐면 북한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전산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다 이렇게 손으로 모든 그 호구 조사들을 하고 있고 허적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권한행군 시기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행방불명돼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은 사람인데 아마 그런 것도 죽었다고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은 진짜 정말 턱없는 숫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눈으로 본 시체들만 해도, 저희가 눈으로 본 아기들, 강가에 버려진 아기들, 길에 버려진 사람들,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산에 와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정말 시체를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는 30만 명도 많다, 정말 많은 숫자죠, 여러분. 우리가 그 흥남부두에서 1.4 때 그때 30만 명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피난민이 한 10만 명, 뭐 쭉 다 해가지고 30만 명 정도가 그때 후퇴를 했었는데 같이 이제 피난길에 올랐었죠. 그런데 그때 30만 명이 있던 그 부두를 그때 생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서 있는 게 모래와 같았다. 그 정도 30만 명이 모래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북한 안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300만 명 이상이면 이상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때는 정말 초비상사태였거든요. 그래서 2,500만이라고 북한 인구를 추정을 하는데 2,500만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올해처럼 최악이었던 상황은 없었다 할 정도로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뭐 일주일 전만 해도 정찰위성이네 뭐네 막 쏘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로 끝났단 말이죠.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에 들어간 돈이 1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인건비가 없으니까 1조까지는 아니겠죠. 그래도 그 원가, 지금 뭐 원자재부터 모든 것들 다 상승한 상태인데 북한도 아마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올 테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는 그 정찰 위성이나 핵 그 미사일 실험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런 것들을 받지 않나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정은 독재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핵 개발을 할 것이고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고, 저렇게 또 뭐 정찰 위성이네 뭐네 핑계 삼아서 계속해서 실험을 강행할 것인데, 이렇게 강행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이 그냥 하늘로 퐁퐁 올라가서 그냥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반란도 못 일으키고, 뭐 북한에서는 어떠한 뭐 항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체제 아래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는 이런 정말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그 개인의 그 특권층의 그 독재 정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친척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제 통화를 연결해보거나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돈이 있어도 장마당에 나가면 살 쌀이 없다, 쌀이 말라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북한에 아무리 장마당이 있어도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북중 국경이 봉쇄되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모든 물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나왔단 말이죠. 6일 현재 시간이죠. 아사히 신문에서 지금 나왔는데요.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지난 4일 총영사관에서 택시를 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인 용품들을 담은 상자를 챙겨 서로 다른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하바롭스크 방면에서 그 방면으로 택시가 향했다는 것이죠. 러시아 경찰은 이들이 해외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북한 총영사관 직원 가족이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한국 망명을 목표로 삼았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가족 2인이란 말이죠. 아내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대 그 총영사관 직원은 지금 같이 탈출을 안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아마 조심스럽게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이 동의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내는 아마 이 10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목숨을 건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60대라고 하는데 와이프 되시는 분이 43세,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0대, 지금 고등학생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지금 엄마가 아주 그 위험한 이런 그 탈출 길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의 최종 행선지,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아마도 대한민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공사님을 비롯해서 조성길 대리대사님, 류현호, 이런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탈출하신 분들 통해서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탈북 이유가 대부분 자녀를 위한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에 나와 계시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도 또 희망이 없다라는 엄마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개인 물품을 챙겨서 또 택시도 따로따로 탔다고 해요. 이것만 봐도 이분들이 그들을 향해 쫓아올 추격조들을 피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자라는 아주 체계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 같고 탈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을 최종 목적지로 향해서 지금 오고 계신다면 정말 무사히 대한민국에 입국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말 좀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 계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에서 많이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탈북길은 거의 막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 나와 계시는 분들 속에서 많은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모자 또한 좀 탈북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2023 북한 주민들 정말 이 굶어 죽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친척들이 다 북한에 있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상황에서는. 오늘 아침에 또한 이런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정말 마음 한켠이 철덩어리, 납덩어리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정말 무겁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